네, 오늘은 해석하기의 섹션 3.2의 두 번째 파트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컴팩셋의 정의 그리고 몇 개의 예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 바 있었어요. 오늘은 이 컴팩셋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할 때 증명이 조금 길긴 한데요. 모두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잘 따라오고 특히 그 시오렘의 내용들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오픈 커버와 컴팩셋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2가 있는데요. 이 집합 2의 오픈 커버라 함은 이 아래 부분 집합이 있는데 모두 오픈 서브셋만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의 개수는 이 A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이 A는 파이나잇일지 언카운터블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오픈셋을 유니온 했을 때 이 2를 포함하게 되면 이 오픈셋들의 모임을 우리가 2의 오픈 커버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집합이 컴팩이라 함은 이 K의 어떠한 오픈 커버를 가지고 오더라도 이때는 인덱스셋 A의 원소 개수가 유한 또는 무한이 다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어떤 부분 집합이 존재하는데요.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 이 인덱스 셋에서 골랐더니 이거를 합집합을 했을 때 요 K를 다시 커버한다. 즉 어떤 오픈 커버를 가지고 오더라도 항상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존재한다. 이 경우를 우리가 컴팩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오늘 강의에서 이 컴팩셋의 여러 가지 성질을 공부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오렘 3.2.5의 A번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K가 컴팩이면 K가 바운디드이고 클로스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셋은 컴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시오렘 3.2.5의 A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K가 컴팩이려면 이 셋이 클로스드가 돼야 되는데 이 셋은 클로스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컴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컴팩이려면 바운디드해야 되는데 이 셋 역시 바운디드가 아니기 때문에 컴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의 내용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리를 증명해 볼 텐데 두 개를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컴팩이면 바운디드이다, 컴팩이면 클로스드이다 이죠. 그래서 먼저 컴팩이면 바운디드임을 먼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의 시작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 ON을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n부터 n까지의 오픈 인터벌입니다. 물론 이제 n은 자연수이죠. 그리고 끝점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오픈셋입니다. 그러면 이 오픈셋 ON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해버리면 이건 이제 계속 이쪽으로 늘어나고 이건 이제 계속 이쪽으로 늘어나서 이걸 전체 다 유니온을 하면 사실은 실수 전체 집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셋이든 다 포함할 겁니다. 그래서 이 ON들의 모임은 당연히 이 컴팩셋 K의 오픈 커버가 될 겁니다. 그런데 K가 컴팩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적당히 유한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즉 N1부터 NL까지 우리가 선택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것의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 유니온, 즉 J는 1부터 L까지 ONJ를 이렇게 유니온해도 역시 K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은 컴팩트의 정의이죠. 그러면 이건 이제 합집합하면 아마 하나의 오픈 인터벌이 될 텐데요. 이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대문자 n이라고 선택하면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되는 것은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집합 K가 이 셋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K는 바운디드이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ON을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한데 뭐 이 뒤에는 이 컴팩트의 정의를 활용해서 그리 어렵지 않게 바운디드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K가 컴팩일 때 결론이 K가 클로스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증명이 상당히 좀 길어요. 그래서 이 증명에 대한 작전을 먼저 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합 K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K가 클로스드이다 이걸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데 이것과 동치인 문장은 K의 컴플리먼트가 오픈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K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 밖이 전부 다 K의 컴플리먼트죠. 그래서 K의 컴플리먼트가 오픈이다 그 뜻은 이 K의 컴플리먼트에서 우리가 원소를 하나 선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걸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P를 중심으로 하는 적당한 엡실론 네이버우드를 항상 그려서 이 엡실론 네이버우드가 K의 컴플리먼트에 있다. 즉 K와 만나지 않는 이런 엡실론 네이버우드를 우리가 그릴 수 있으면 K의 컴플리먼트가 오픈이고 K가 클로스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엡실론 네이버우드를 어떻게 찾는지 먼저 작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K의 아무 점이나 Q를 하나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컴팩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K의 오픈 커버를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오픈 커버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방금 선택했던 이 점의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네이버후드의 이 길이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그렸을 때 이 K와 안 만나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Q에서 요 네이버후드도 그리고 P에서 네이버후드를 그렸을 때 서로 안 만나도록 잡아보도록 할게요. 안 만나도록 하려면 일단 Q와 P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뭐 절반만 해도 이제 서로 그 끝점이 이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 만나지만 여유 있게 한 3분의 1 정도 해볼게요. 그래서 Q와 P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3등분을 한 다음에 그 정도로 이렇게 네이버후드를 각각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이렇게 같이 그리는데 요 길이가 P와 Q 사이의 거리의 3분의 1 정도 되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Q가 이 정도 있다라고 하면 P하고 Q의 거리가 아까보다는 좀 기니까 이번에는 그 네이버후드가 이제 조금 더 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저 길이 정도 되니까요. 한 이 정도 이렇게 그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이제 대충 이 P와 Q 사이의 거리의 3분의 1 정도 되게끔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이 K에 있는 모든 원소 Q에 대해서 계속 여기에 커버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같은 P를 중심으로 그만큼의 네이버후드들이 계속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볼까요? Q가 여기 있으면 지금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이게 중심이니까 이것의 3분의 1 정도니까요. 대충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대충 이 정도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K에 있는 원소 모든 Q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오픈 커버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에서 K가 컴팩이니까 적당히 유한계가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컴팩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유한계의 우산만 남았다라고 하면 여기 안 만나려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짧은 녀석을 잡으면 아마 이쪽과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네, 이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증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이 조금 길어서요. 한 줄 한 줄 쓰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K가 클로스드이니까요. K의 컴플리먼트가 오픈인 걸 보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K의 컴플리먼트에서 임의의 점 하나 P를 선택해서 이 P가 K의 컴플리먼트의 인테리어 포인트임을 설명하면 되는 거죠. 이때 아까 우리가 미리 이제 작전 세운 이 네이버후드들을 그릴 거예요. 아까 이제 이 길이가 P에서 Q까지 거리의 3분의 1로 잡자고 했었죠. 그래서 K에 있는 임의의 점 Q에 대해서 어떤 엡실론 Q를 잡을 텐데요. N 엡실론 Q의 Q, 이 말은 중심이 Q이고 반지름이 엡실론 Q인 네이버후드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 값이 엡실론 Q가 되고요. 역시 이 길이가 엡실론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Q를 중심으로 엡실론 Q 네이버후드를 그리고 P를 중심으로 엡실론 Q 네이버후드를 그렸을 때 서로 만나지 않죠. 즉 Q를 중심으로 엡실론 Q 네이버후드를 그리고 P를 중심으로 엡실론 Q 네이버후드를 그렸을 때 만나지 않도록 엡실론 Q를 정한다. 네, 아까 그 그림에서 예를 들자면 P와 Q의 거리에 3분의 1 정도로 잡아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 K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우산을 만들어주면 이 합집합을 해보면 당연히 K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이므로 이제 K의 오픈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K가 컴팩이니까 이 중에 적당히 유한계를 선택해도 이 K를 커버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Q1부터 QN이라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에 있는 원소 Q1부터 QN이 있는데 네, 이쪽 기호가 조금 복잡해요. 지금 엡실론 QJ 이렇게 이제 쓰니까 지금 인덱스에 인덱스가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요. 엡실론 밑에 이렇게 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QJ들의 네이버후드를 N개만 이렇게 유니온을 하더라도 K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컴팩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작전에서 이제 유한계의 우산을 선택하면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선택하면 이것과 만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작은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엡실론 QJ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엡실론이라고 하면요. 유한계의 양수의 미니멈이니까 0은 될 리가 없고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럼 이때 엡실론과 엡실론 QJ들의 값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미니멈이니까 이게 이것보다는 작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같은 센터에 대해서 이 n 엡실론 p가 이 위에서 정해진 이 유한계의 엡실론 네이버후드들보다는 더 작아서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 뭘 해주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n 엡실론 qjp가 있으니까요. 양쪽에 n 엡실론 qj의 qj를 인터섹션을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 식에다가 양변에 요걸 인터섹션을 하니까요. 이 포함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스타식으로부터 q가 k에 들어가면 이게 공집합이 되도록 우리가 엡실론 q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qj, qj 이렇게 되고요. 같은 엡실론 qj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p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첫 번째 스타식으로부터 공집합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공집합이 되니까 이 왼쪽 집합 역시 공집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증명이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이 식을 이용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식이 어디 있느냐면 K가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별에다가 양변에 n 엡실론 p를 교집합을 해줄게요. 그럼 왼쪽은 K 교집합 n 엡실론 p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합집합은 그대로 있고 이 집합, 즉 n 엡실론 qj의 qj 이 집합에 n 엡실론 p를 교집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이제 합집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위에서 이 집합은 뭐라고 했어요? 항상 공집합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이 공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공집합이니까 이 왼쪽 집합, 즉 k 인터섹션 n 엡실론 p가 공집합이 되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앞서 여러 번 했었지만 이 두 집합이 만나지 않을 때는 n 엡실론 p가 k의 컴플리먼트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 k의 컴플리먼트에서 임의의 점을 선택을 했더니 k의 컴플리먼트 안에 포함이 되는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그릴 수 있다. 즉 p가 무슨 점이란 뜻이죠? p가 k의 컴플리먼트의 인테리어 포인트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k 컴플리먼트가 오픈이 되고 결론적으로 k가 클로스드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네, 증명이 조금 깁니다만 앞서 우리가 작전을 세웠던 그 그림판을 같이 이해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설명할 내용은 3.2.5의 B번인데요. 이번엔 셋이 두 개입니다. K가 컴팩이에요. 그리고 K의 subset F가 있는데 이 F가 만약 closed라고 가정을 하면 F가 컴팩이다. 네, 이 내용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결론이 이 F가 컴팩이기 때문에 먼저 이 F의 임의의 오픈 커버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항상 썼던 것처럼 오픈셋 O알파라고 하고요. 인텍스셋을 A라고 쓰겠습니다. 즉, 이 O알파를 모두 다 유니온하면 F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증명에 대해서 먼저 작전을 짜 볼게요. 이 파란색 집합을 우리가 F라고 하고요. 이 F의 오픈 커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O알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은 K가 컴팩이거든요. 그런데 K라 함은 이 F를 포함하는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K라는 집합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K가 F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F의 커버 가지고는 K를 커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이 K가 컴팩이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파이나이트 커버를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 K가 컴팩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K의 오픈 커버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F의 오픈 커버가 K를 다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이 끝에가 이제 조금 남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K의 커버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 F의 클로스드니스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이 F의 컴플리먼트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메꾸지 못했던 것을 이 빨간색 집합까지 생각을 하면 완전히 이 K를 메꾸게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하나의 고민, 이 빨간색이 오픈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F가 클로스드니까 이 빨간색, 즉 F의 컴플리먼트는 바로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F의 오픈 커버와 이 F의 컴플리먼트까지 합치게 되면 이 K의 오픈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K가 컴팩이니까 이 중에서 유한계를 선택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작전을 짜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라색 K라는 집합은 F와 이제 여기 이제 빈틈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K에서 F를 뺀 집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F는 이 오픈 커버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커버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오픈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집합 F의 컴플리먼트, 여기에 요 빨간색 집합 있잖아요. 이 F의 컴플리먼트는 오픈이죠. 왜냐하면 F가 클로즈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F는 이 뚜껑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F는 요곳의 유니온으로 이렇게 커버가 되고요. F의 컴플리먼트 이렇게 쓰는데요. 이 녀석은 오픈이니까 이 오픈 커버의 멤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은 없애고 이제 계산으로만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만든 이 F의 오픈 커버에다가 F의 컴플리먼트, 이것도 이제 오픈이라고 했어요. 이건 전체 K의 오픈 커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K를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F의 컴플리먼트는 역시 오픈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K가 컴팩이라는 사실을 이용할 거예요. K가 컴팩이니까 이 오픈 커버에서 유한계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요. 아까 그림 보면 요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F의 컴플리먼트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중에서 이제 유한계가 선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인덱스를 우리가 알파 1부터 알파 n이라고 쓰고요. J는 1부터 n까지 5알파 J를 유니온 했을 때 이 K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이 F 컴플리먼트를 빼버리면 F는 5알파 J의 유니온에 포함이 되고요. 이건 이제 물론 파이나이트 커버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이미 오픈 커버는 항상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갖는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따라서 K는 컴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정리 3.2.6입니다. 이번에도 집합이 두 개 있는데요. 일단 K는 컴팩이고요. S는 이 K의 인피니트 서브셋입니다. 이 인피니트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S는 이 K에서 리밋 포인트를 갖는다입니다. 리밋 포인트를 갖는데 이 리밋 포인트가 K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S가 리밋 포인트를 갖는다라는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앞서 우리가 K가 컴팩이면 바운디드 앤 클로스드라고 했었잖아요. 즉 K가 바운디드이니까 S 역시 바운디드가 돼요. 그래서 바운디드이고 인피니트 셋이면 리밋 포인트를 항상 갖는다. 그게 이제 바로 뭐죠? 볼자노-와이어스트라스 정리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리밋 포인트가 이 K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컴팩이 빠지면 이 정리는 성립하지 않아요. K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끝에 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였던 것처럼 이건 컴팩이 되지 않거든요. 이때 이 K의 인피니트 서브셋 S를 이 집합을 생각해 볼게요. n분의 1이고 우리 이거 뭐 여러 번 공부했었죠. 1, 2분의 1, 3분의 1 계속하니까 이것의 리밋 포인트는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이것의 존재성은 별로 놀랍지 않는데요. 이 0이 K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K가 컴팩이라는 조건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결론을 부정해서 이 K의 어떤 점도 이 S의 리밋 포인트가 되지 않음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K에서 어떤 점을 선택하더라도 엡실론 Q라는 것이 존재할 건데요. 이건 이제 Q에 의존하니까 엡실론 Q라고 썼어요. Q에 엡실론 Q 네이버후드를 그렸을 때 S와 교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공집합이 되든지 아니면 Q가 되든지, 그러니까 Q가 혼자 있든지 아니면 이 Q 역시 S의 원소가 되지 않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리밋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K가 컴팩이라는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K의 오픈 커버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미 우리가 만든 거예요. K의 임의의 점에서 이 성질을 만족하는 네이버후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든 이 N 엡실론 QQ 이 녀석이 바로 이 K의 오픈 커버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할 거예요. K가 컴팩이 되니까 인덱스셋이 K죠? 그래서 K에서 유한계의 점이 존재해서 이 오픈셋의 유니온이 K를 커버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바로 컴팩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실로부터 다음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식의 양변에 교집합 S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S를 교집합했어요. 그런데 왼쪽은 S가 K의 부분집합이니까 이걸 교집합하면 바로 S가 되고요. 이 오른쪽은 이 계산은 아까 우리가 해놨었죠? 그래서 이 계산은 뭐 있느냐면 공집합 아니면 Q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합은 공집합 아니면 Q1, Q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게 공집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집합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여기 작은 오타가 있네요. 이건 엡실론 Q이고요. 이것도 사실은 엡실론 QJ라고 이렇게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엡실론의 Q
J라고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모순을 찾을 수 있느냐면 이 S라는 집합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건 이제 유한 집합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S는 무한 집합이에요. 인피니트 셋이에요. 그래서 S가 인피니트 셋이라는데 모순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S가 리밋 포인트를 갖는데 사실은 K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정리 3.2.7을 증명할 텐데요. 네,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우리가 이제 앞서 공부했던 Nested Interval Property 있죠? 이 내용은 우리가 섹션 2.3의 아마 세 번째 강의에서 공부했었습니다. Nested라 함은 이 Sequence of Intervals, 이 n이 점점 커지면 그 인터벌이 이제 점점 포함이 돼서 작아진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Nested이고요. 그때는 이제 인터벌인데 Bounded and Closed 인터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섹션에서 공부했던 단어로 바꿔보면 컴팩일 때 일반적으로 항상 이 Nested Interval Property가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Sequence of Compact Subset이 있어요. 이 KN들이 전부 다 컴팩이에요. 그리고 물론 non-empty입니다. 그리고 Nested입니다. 그렇게 되면 Nested Interval Property처럼 인터섹션을 해보면 그때는 이제 non-empty다 이것만 이제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이 결과가 컴팩까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리 3.2.7이라서요. Nested Interval Property의 일반화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모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결론을 부정해 보겠습니다. 이 K라는 집합이 공집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걸 이제 전체를 컴플리먼트를 해보면요. 유니온이 되는 것이고 KN의 컴플리먼트로 바뀌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컴플리먼트를 하면 오른쪽은 이제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마치 오픈 커버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오픈이 돼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오픈이 된다는 것은 컴플리먼트 하지 않은 거 KN이 클로스트가 돼야 되는데요. 가정이 지금 KN이 컴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초반의 강의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3.2.5의 A번에 의해서 컴팩이면 클로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컴플리먼트 한 것이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플리먼트 한 것을 ON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제 이 기호를 다시 써보면 ON을 유니온 해보면 R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컴팩이라는 걸 이제 활용을 하고 싶은데 이제 불행히도 요 R은 컴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전체 유니온을 해보면 R이 되기 때문에 어떤 셋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건 이제 오픈 커버가 됩니다. 이때 이제 가장 큰 집합이 뭐냐면 K1이잖아요. 왜냐하면 Nested니까 이제 K2부터는 계속 안으로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오픈 커버가 이 K1의 오픈 커버가 되는데 K1 역시 컴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존재하는데 그것의 이제 인덱스를 N1부터 NK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부등식이 이렇게 성립해서 이걸 전부 다 유니온을 했더니 K1을 포함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ONJ의 정의가 KNJ의 컴플리먼트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양쪽에 KN1부터 KNK를 전부 다 교집합을 해보면 이 오른쪽이 공집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K1부터 여기까지 교집합한 게 공집합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KN이 Nested니까 이걸 이제 계속 해보면 요 인덱스가 커지면 점점 집합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 교집합을 해보면 아까 이 부등식 때문에 이 마지막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KNK가 공집합이다 라고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전부 다 non-empty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터섹션한 이 K는 공집합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요건 이제 됐는데 컴팩이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요. 컴팩은 되게 쉽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제 3.1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클로스드 셋 같은 경우는 어떤 인터섹션을 하더라도 즉 심지어 이게 개수가 무한이어도 클로스드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오픈하고 헷갈리니까 여기 3.1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증명한 3.2.5의 B가 뭐였느냐면 컴팩트 셋에 포함이 되는 클로스드 셋은 다시 컴팩이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포함 관계 보겠습니다. K1은 이제 가장 크고 이걸 인터섹션 하면 K는 이 안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 K1은 컴팩이고 조금 전에 요 K가 클로스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3.2.5의 B번에 의해서 이 सब셋인 K 역시 컴팩이 된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 K는 non-empty이고 compact이다까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NIP의 일반화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개를 크게 증명했는데요. 정리 3.2.5에서는 K가 컴팩이면 K가 바운디드이고 클로스드이다. 그리고 어떤 컴팩 셋의 부분 집합이 있는데 그 부분 집합이 클로스드가 되면 다시 컴팩이 된다. 특히 여기에서 이 A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반대가 역시 성립하는가를 우리가 언제 공부하냐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미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컴팩인 것과 바운디드 앤 클로스드와 동치라는 사실을 우리 다음 시간에 증명할 겁니다. 그리고 정리 3.2.6에서는 컴팩 셋에 인피니트 서브셋이 있는데 이 S는 항상 리밋 포인트를 갖는데 이 리밋 포인트가 K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보통은 볼자노-바이슈트라스 프로퍼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 3절에서 공부했던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가 역시 컴팩으로 바꿨을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증명 조금 어려웠죠? 네. 그 증명도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정리했던 이 팩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우리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의 목표는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 역을 증명하는 겁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다 정리를 해야지 컴팩셋을 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꼭 마무리 잘 하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